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아파트 200만원씩 월세로 사는 사람들,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달 8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7월보다는 0.59% 상승, 20년 8월과 비교했을 때는 6.52% 올랐다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파트가 월세로 얼마에 나와 있는지 강동구 쪽의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5구제곱미터가 월세 1억에 170만원입니다. 네, 선사현대 5구제곱미터가 월세가 1억에 120만원입니다. 고덕 아르테온 5구제곱미터 1억에 190만원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5구제곱미터 보증금 5천에 210만원입니다. 레미안 솔베뉴 5구제곱미터 5천에 230만원입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4구제곱미터 1억에 240만원입니다. 미사 강변 프루지오 84제곱미터 2억 5천에 195만원입니다. 월세를 보면 170, 190, 210, 230, 240, 195. 월세가 장난이 아니죠. 이런 월세를 보면 숨이 턱하고 막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월세에 사실 수 있으세요? 절대 못 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서 월세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매매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전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한 달 월세를 100만원, 200만원씩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없으면 이렇게 매물이 없겠죠.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3천에 100만원의 임차를 맞추면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월세 100만원씩 주면서 진짜 사는구나. 월세를 100만원씩 내고 사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월세를 그 정도로 내는 이유가 있겠죠. 전세를 살아도 되고 내 집에서 살아도 되는데, 월세를 사는 이유는 최대한 돈을 깔고 있지 않고 돈을 굴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자인 거죠.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천에 100만원에 살고 있는 제 임차인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저는 항상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은 키우면 안 된다고 넣고 있거든요. 왜냐면 암만 얌전한 아이들도 이제 장판을 다 긁어 놓거나 이제 이빨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싱크대에 다 막 갉아맞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특약사항을 넣고 있는데, 이분은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이라서 주말에는 또 병원을 쉬면서 아픈 애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갖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수의사였었거든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거를 제가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임차인은 그렇게 지금 월세로 들어오는 이유가 또 하나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험하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 좋은 거죠. 집을 잘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 집이 있어, 나 월세 산다고 무시하지 마,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들렸습니다. 어깨에 좀 뽕이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도 보통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제 임대인 이제 집주인한테 좀 잘 부탁드립니다의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뭐 저도 제가 뭐 집주인이니까 거만하게 하지 않거든요. 저도 임차인들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뭐 그분들 위에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임차인 중에는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 임차인분으로 계시던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17억, 뭐 20억을 향해 가는 아파트를 한 2개씩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고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임차인분이라고 돈이 없거나 못 살거나 뭐 그렇게 무시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임대인을 좀 무시하는 그런 좀 태도가 보이셨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니까 저도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오는 대로 저도 가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데 왜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왜 월세를 살까? 왜 100만원, 200만원이라는 월세를 내면서 그렇게 남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그렇게 월세를 살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세를 선호합니다. 근데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네. 내가 거주하면서 내는 월세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소득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임차인의 경우를 보면 보증금 3천에 100만원으로 월세를 살지만 거주에 깔고 앉아있을 돈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추가로 이미 건물이 있지만 또 하나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저희 집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매입한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로 이제 대출이자를 1차적으로 대출이자를 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내는 거죠. 그러고도 나머지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살지만 그걸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네, 임대 수익으로 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임대 수익은 계속 쌓이는 거죠. 건물이 생겼고 그 건물은 짜잘한 녀석이 아니고 덩치가 큰 녀석이기 때문에 정말 매도할 때는 말 한마디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좀 사이즈가 큰, 덩치가 큰 녀석인 거죠. 그리고 임대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 수익은 계속 쌓여져 가는 거고 그 돈은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시드 머니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밑구멍에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셨나요? 알면서 왜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왜 시도하지 않는 것인가요? 해보지 않은 일이라 두려운가요?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10번의 실패가 모여 한 번의 성공이 되는 법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